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시죠? 연휴에도, 추석에도 저는, HL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고, 이 목요일에, 주가는 분명 급등이 나올 텐데, 왜냐면 이게 정말 또 큰 이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슈이고 이 제어가 신청에 대한 날짜가 과연 언제 확정이 될까에 대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물론 재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고 이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볼만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텐데 정말 우리가 더 크게 원하는 그 주가의 상승은 결국에 이때부터 나올 것 같아요. 뭐다? 제어가 신청 이후에 2주 혹은 3주 뒤에 나오는 이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받느냐가 아마 HLB의 주가의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폭을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에 이 FDA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죠. 이 클래스 2가 되면 내년 3월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일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HLB의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일정,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묘하게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빅 이슈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건데 이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시장을 또 엄청나게 변동폭을 주면서 엄청나게 또 상승으로 이끌어낼지 또 하락으로 이끌어낼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봐야 하는데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 컷이 나올 것인가 빅 컷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베이비 컷이 뭐냐면 0.2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0.5포인트에 대한 빅컷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절대 이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요일부터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HLB 20일날 제어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 정 대표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래서 FDA가 지난 7월 미팅에 이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고, 이 재신청을 하면 이 FDA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빠르게 재신청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런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9월 20일 날 FDA 허가 신청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재허가 신청이 조금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이게 당시 통보된 CRL의 주된 내용이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로 이 보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지만 현재 FDA가 이런 리보세라니까 칼로니주마 병용요법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따라 항서제약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폐암 임상 관련 안정성 결과도 함께 포함을 시키면서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FDA가 재허가 신청 시점 이후부터 한 달 이내 신청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번에 클래스 1으로 지정을 해주길 기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FDA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은 늦어도 11월 20일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 가고 있고 클래스 2에 속한다면 최종 승인 여부는 늦어도 3월 20일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 호재죠. 네, 호재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의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려 나가고 있고 이런 차트의 모양을 이 HLB라는 딱지를 떼고 그냥 이 차트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삼각수렴 형태에서는 위로 상방으로 갈 확률이 약 70%에서 8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
우리 HLB에서 나오는 재료나 이 기대감으로 목요일부터 해서 저는 9월 중순 10월 초까지 아마도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가 나오기 전까지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이게 만약에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하면 그때 전고점까지 뚫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혹은 이것도 봐야죠. 혹은 클래스 2가 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의 기대감 상승이 나오겠지만 거기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잡을 만한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짜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고점 신호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0%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 HLB 회장님이 무조건 90% 이상 승인 된다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다 이렇게 속여놓고서 이렇게 한가 두 번을 맞았죠. 그런 일이 또 안 발생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구간에서 고점 신호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현금화나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비단 그런 대응뿐만 아니라 이게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또 이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HLB 주가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HLB에 대한 재료나 이 모멘텀이 모멘텀도 공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재료의 공백. 그러니까 일정까지 이 공백이라는 기간은 또다시 HLB는 지수의 흐름과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에 따라 수급이 결정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인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만 볼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만약에 이 B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125bp 1.25포인트죠. 그리고 100bp 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이보다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좀 봐야 하는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예전에 과거에도 2000년대에도 2004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고요. 2006년도에도 2008년도까지 이렇게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지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어딘가 몸이 아플 때 약을 처방받죠. 이 약을 처방받는 이유가 뭡니까? 약을 처방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약을 처방받자마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썼다라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닌 만큼 조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끝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갈 때 그때부터 자산시장이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HLB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는데, 이 HLB가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할 때 만약 이 재료의 공백기와 겹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정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현금화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나갈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장기, 장기 HLB 재료에 대한 부분,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HLB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도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그리고 항서제약 측의 중국 측의 반응들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이 항서제약 측의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나 이 블로그나
이 항서제약 측에서 나오는 이 주주들의 반응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석이 끝난 뒤에도 저와 함께 HLB를 같이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매도 타점들, 그리고 시황 브리핑 너무나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단기, 중장기 전략, 시나리오 전략,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HLB 뿐만 아니라 이 월, 화, 수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이 미국 시장이 열릴 때 분명 이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또 발언들 하나하나에 우리나라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수익이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언제라도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이런 도움들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저는 원하는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본 원칙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내가 이거 안 따라 붙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모 현상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주식시장에서. 그게 보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건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HLB 같은 자리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아마 주가가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서 또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고점 신호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50% 분할 매도 관점 꼭 가지고 가셔야 그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